자, 숙명여대 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숙명여대 1번 문제의 1-1번 확인해 보시면 나의 밑줄친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가의 판결의 관련 근거에 관해 설명해 보시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글자 수 300자라는 점, 제시문은 2개고 그 다음에 이게 판결문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살짝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죠. 제시문이 또 굉장히 길어요. 길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짧게 요약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판결문이라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풀어보면은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긴 한데 이거 접근하는 게 진입장벽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노동에 관련된 문제인데, 플랫폼 노동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사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까지는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유행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AI 문제가 또 많이 나왔죠. 지금도 유효하고 그 다음은 아마도 이 플랫폼 노동 문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든지 AI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사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죠? 트렌디한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풀고 못 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잘 기억해 뒀다가 다른 문제 나올 가능성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라서 플랫폼 노동자 문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있다가 이 내용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우선은 제시문이 굉장히 길고, 그죠? 굉장히 개념어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읽어가지고 문제를 풀기에는 굉장히 효율이 좋지 못합니다. 내용적으로 별로 답안에 쓰이는 내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제시문을 다 읽어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요약해가지고 내용 전달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개인 각자는 문제를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독해 내용이 지금 설명되는 내용과 같은지를 체크해 보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하겠죠. 우선 저는 뭐 강의를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판결 요약, 제시문 가에서 판결 요약 부분하고 관련 근거 부분이 나오는데 판결문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그래서 요약, 판결이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이냐를 따져보면 배달 업무에 관련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여기서 이 원고는 배달 그 대행 가맹점, 이 사람이 이제 가맹점이 원고고, 예를 들면 뭐 음식점이라든지, 그죠? 요렇게. 그 다음에 피고는 이제 배달원 이렇게 되는 거죠. 직접 배달을 하시는 분. 자, 이런 이런 상황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충돌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근데 충돌 사고가 난 상황에서 뭐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배상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배달 업무를 수행해 주시는 이분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 쟁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배상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보험은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기존에는 프리랜서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판결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판단이 생기냐, 나올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은 관련 근거에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나와요. 이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만 체크를 해봤는데 배달원이 이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업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맹점, 그 음식점 여기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고정급이나 상여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직원일 경우에는 명절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정급이나 상여금, 그죠? 요런 것들, 상여금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왔고. 그 다음에 4번은 근로계획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부르면 가고, 안 부르면 안 가고, 뭐 이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보험도 없었다는 거죠. 서로.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네 가지 근거에 의해 가지고 배달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프리랜서다, 자영업자다 말하자면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은 나와 관련되어서 설명이 돼야 될 텐데 실제로 1번 문제를 풀 때는 여기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1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실제로 논제 1-1번을 살펴보면은 밑줄진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관련 근거에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자, 재심은 가의 관련 근거는 1, 2, 3, 4번이고 여기 나와 있는 1, 2, 3, 4번이고 그 다음에 밑줄친 거는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이에요. 갑자기 지워지네. 잠깐만요. 네. 여기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까지.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은 우리가 이제 내용 나중에 쓸 거니까 뒷부분 필요하긴 한데 당장 1-1번 풀 때는 이것만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요.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근로자 판단의 공통된 핵심 개념은 종속노동, 사용종속관계,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이런 개념들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현행 노동법의 규율 대상은 모든 종류의 노동이 아닌 종속노동이며, 그러니까 노동법에 해당하는 대상은 종속노동만 해당한다는 거예요. 뭐 노동이 여러 가지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 종속노동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규율한다는 거예요. 그 외의 거는 법으로 정해놓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위 개념인 이 종속노동을 수행하여 사용종속 관계에 놓여 있는 자를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근로자라고 본다. 노동한다고 다 노동자가 아니고 종속노동을 하는 근로자만 근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속노동 하위에 사용종속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건데, 아무튼 더 읽어볼게요. 또한 사용종속 관계에는 인적 종속과 경제적 종속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된다. 그러니까 종속노동이 돼야 노동 관계에 있어야 근로자인데, 이 종속노동이 뭐냐 그러면 인적 종속과 경제적 종속으로 구분될 수 있는 두 가지 개념이 모두 성립하면, 그게 성립하면 종속노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속노동이 뭐냐? 우선 인적 종속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종속노동은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자신의 신체 인격과 분리하여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력 제공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뭐 관리를 받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인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노동력만 따로 제공할 수 없고 나에게서 뭔가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면 나는 그 일과 관련해 가지고 명령을 받아서 노동을 투여해서 이거를 제공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적 노동이고, 그 다음에 인적 종속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는 누군가에게 노동력을 팔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여 계약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의리라는 거죠. 무조건 의리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겉으로는 우리는 계약 관계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뭐 계약을 하기 싫으면 하지 말든지, 그렇지만 의뢰 입장에서 보면 안 하면 죽는다는 거, 안 하면 경제적으로 굶어 죽는다는 거죠. 그런 관계에 있다면은 결국에는 그것은 종속 관계가 아니냐. 겉으로 우리가 뭐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강요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상황, 그것을 경제적 종속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적 종속과 경제적 종속, 이 두 가지가 모두 성립한다면 우린 그것을 종속노동이라고 부르고, 종속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아래 우리가 근로자라는 얘기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1번 문제 풀려면은 관련 근거를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관련 근거는 이게 배달원이 노동자냐 아니냐 그 부분을 판단하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종속노동이냐 아니냐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적 종속이냐 경제적 종속이냐 이런 하위 논리를 우리가 여기다가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거 1번, 그 다음에 2번 업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인적 종속이죠.
인적 종속에 해당하는 거겠고, 내용적으로.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상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근로계약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경제적 종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았으며 뭐 등등 이런 관계들, 결국 이런 것들이 경제적 종속이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답을 보면서 좀 더 내용적으로 확실하게 이해를 해보자고요. 답을 한번 보시면은, 자, 나는 근로기준법도 현행법상 노동자 규정의 핵심 개념은 종속노동이며 이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사용자와 노동자는 사용종속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 이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종속 관계는 인적 종속과 경제적 종속으로 판단한다는 점이죠. 이거 두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시문 나가죠. 완전히 설명이 됐고, 이제 관련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1은 배다원의 관리와 통제 이 단어가 나와야 돼서 인적 종속이고, 이는 업무 시간과 장소 이제 관리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적 종속이고 관리 통제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적 종속이 맞고, 근데 3번은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적 종속이고, 그 다음에 4번에도 근로계약서 쓰냐 안 쓰냐 이런 것들도 역시 경제적 종속에 각각 해당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근로계약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 종속이라기보다도 인적 종속이 아닌가 우리가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고민이 되긴 한데 4번 다시 한번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수료, 그죠? 수수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게 이제 경제적 종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상여금, 이 부분, 상여금이나 수수료, 이런 어떤 금전적인 관련해서 경제적 종속이라는 부분을 판단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해가지고, 인적 종속과 경제적 종속을 판단을 해주시면 1번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1-1번은 여기서부터 사실 어려움을 겪었을 학생들이 많겠지만, 출제자 의도는 빌드업이에요. 그래서 1-2번을 풀기 위한 빌드업이고, 요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판단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근데 진입장벽이 좀 있긴 있죠. 판결문이기도 하고, 그죠?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떤 걸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첫눈에 보기에는 알 수 없어요. 특히나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읽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 이해하는데 시간 걸렸을 거고, 그 다음에 제시문 가부터 읽었다 그러면은 관련 근거를 이거 읽으면서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굉장히 어지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읽을 때도 뒷부분까지 다 읽으면서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 텐데, 이게 300자로 이걸 어떻게 써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에 떨었을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숙명여대가 1-1번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잘 익힌 학생들은 필요한 내용만 잘 간추려 가지고 쓸 수 있었겠죠. 자, 1-1번은 그래서 좀 잔소리가 많았는데 여기까지 하고 1-2번으로 들어갈게요. 1-2번도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내용적으로 우리가 조금 기억해뒀으면 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요. 1-1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